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4월 10일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1등급 맞기 프로젝트 1등급을 확보하려면 뭐를 맞아야 한다? 빈칸을 맞아야 한다. 선생님이 유추하건데 이거 만에 하나 틀렸어요 라는 학생들 34번 틀렸겠죠? 34번이 가장 어려웠으니까. 자, 그래서 빈칸은 선생님 다 풀지 않고요. 딱 3점짜리 3개만 풀어줄 거예요. 3점짜리가 3개 나왔더라고. 33번, 34번, 그리고 40번 문제 문단 요약까지. 자, 그럼 33번은 사실 왜 3점짜리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죠? 빈칸은 어디를 보자? 빈칸이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봐서 내가 뭐를 찾아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대 이하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 대 이하를 봤을 때 음식 산업에서 뭐를 사용해요? 색상을 사용해요.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빈칸 바로 앞에 뭐가 나왔어? In an attempt. In an attempt to가 무슨 뜻이에요? 뭐 할 의도로 란 뜻이죠. 그럼 한마디로 음식 산업에서 색상을 사용하는 뭐가 나와야 돼? 이 자리에는 이유. 맞죠? 이유, 목적 등등이 나와야 된다. 끝.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뭐 해주면 돼? 자, 우리가 이 답의 근거에서 뭐를 내야 돼? 색상을 사용했는데 그게 뭐 때문이 나면, 왜 나면, 무엇하기 위해서 등등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금세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선생님이 앞부분에 이렇게 빈칸이 쳐져 있을 경우에는 뒷부분에 이제 답의 근거가 있을 가망성이 높다. 자, 무슨 얘기야? 역접이 안 보였어. 자, 앞에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딱 읽자마자 얘는 주제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결과만 보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는 또 뭐다?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들, A와 B가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지선다형을 먼저 보고 나서 푸는 것도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뭐였었대요? 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2번은 뭐예요? 조정을 하는데 뭐를 조정하는 거야? 고객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거고. 3번은 뭐예요? 부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4번은 뭐래요? 여기서는 영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5번은 풍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가 됐네. 그러면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나서 뒤에를 갔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야 되냐면 purpose. 목적 나왔어. 기만 끝. 속이는 것 끝. 자, 하나만 더 볼게요. because. 자, why. 자, 여기만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골랐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빈칸을 보고서 바로 그 앞 상황.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음식에다가 색상을 사용하는 이유 또는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다? 아마 색상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쭉 나올 거고요. 우리는 반드시 의문점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왜 마가린이 색상으로 염색이 되어졌는지 색소를 첨가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라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유일한 대답은 바로 뭐 때문이다잖아.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던 이유 목적에 해당되는 because, purpose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골라 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봤을 때 그것은 뭐 때문이다? It'll make people, 사람들을 만든다. 뭐 하도록 만든다.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들이 실제로 뭐 하고 있다라고 버터를 섭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가 됐어. 한마디로 무엇의 목적으로서 속임수, 기만하기 위해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제 관련된 것을 봤을 때 간략화 아니죠. 자, 부패 아니죠. 그 다음에 영양 아니죠. 풍미를 더하다 아니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한다. manipulate와 디셉션을 가지고서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선생님이 3점짜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걸 틀린 학생들은 하나죠. 디셉션과 manipulate의 단어를 정확하게 몰랐다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엄청 어려웠었던 문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빈칸을 통해서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를 찾았는데 그 이후에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 자동성, 자동화라는 것을 잘못 해석했다면 얘는 오역으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마주했을 가망성이 높아 보이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이 안에서 유사성이 조금
그룹이 나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그룹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빈칸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once부터 보면 너무 짧아. 자, 그래서 어떻게? 고맙게도 역접이 있으니까 법부터 볼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더 나은 계획은 아마도 뭐 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으로 하여금. 자, 근데 부연 설명 가네요. 이 우리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아마도 does know. 자, 여기서 does가 나왔어. 여기서 does는 뭘로 쓰이는 거야? 강조도죠, 강조도. 그러면 선생님이 강조한 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분명히 잘 알아. 뭐를 잘 알아? The best way to move.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장 잘 아는 그러한 잠재의식적인 마음으로 하여금 오형식이죠. 하여금 어떻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계획이다. 뒤에를 봤을 때 계속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들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건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우리 인간이 뭐 한다는 거야?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그대로 움직이게 둬야 하는데 왜? 걔가 제일 잘 아니까. 근데 우리가 뭐 한다는 거야?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그냥 움직이는 걸 그대로 두지 않는다가 앞에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접을 통해서 앞상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드디어 빈칸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여기에 잠재의식적인 마인드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일단 우리가 뭐 하고 나면 기술을 자동화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문장 끊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포인트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가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학생들이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걸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automated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 자동화 시스템을 생각한다고 이거를 사물화 해버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우리는 오로지 뭐밖에 할 수 없다. 훼손할 수밖에 없다. 뭐함으로써? 사고함으로써. 아, 이게 뭔 말이야? 그죠?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자, 우리가 어떤 기술을 자동화시키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것을, 그 자동화된 기술을 사고함으로써 훼손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내용 자체가 어렵겠다. 3점 맞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의 기술을 자동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빠르게 다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자동화 시스템, 이거를 기술적인 입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은 we can hardly니까 거의 뭐뭐 않다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자, go away 없애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고 쉽게 잊을 수 있게 된다. 무엇을 하지 않고서 특히 강화를 딱히 하지 않고서 그것을 쉽게 잊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rarely think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일단은 일맥상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중요했냐면 키워드를 가지고 풀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를 봤을 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일단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게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이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자동화였었다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체킹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은 보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근처에서 우리가 답을 골라야 돼.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한번 보죠. 자, 자동성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work가 작동하다인데 여기서는 그냥 일형식으로서 효과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2번이랑 연결을 시키더라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그냥 두는 것이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그 자동화되어진이네. 자동화되어진 스킬인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motor plan이 무슨 뜻이야? 운동 계획이죠. 우리의 자동화되어진 운동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역접이 나왔어. 무슨 얘기냐면 자동화를 하면 얘가 빠르니까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딴 거 없고 그냥 그거를 그 이미지를 마음속으로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한마디로 그 자동화되어진 기술이 그냥 알아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리하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그걸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스탑.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대로 두
두지 않는다를 통해서 아까 내가 이거를 해석했던 거를 기억을 했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움직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누가 잘 알기 때문에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움직이게 두라라는 얘기가 나왔어. 이게 가장 최고의 방법인데 이전엔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역접을 통해서 앞에 상황을 유추를 했었다고요. 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잠재의식적인 마인드라는 이 A가 누구와 같은 그룹이 되어져 있다. 자, 자동화되어진다와 같은 그룹에 속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엄청 어려웠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과학 기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동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의식하지 않은 잠재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운동 능력이 있는데 그런 운동 능력을 그대로 그냥 하게 하면 걔가 알아서 잘 가는데 우리가 굳이 뭐 한다는 거야? 우리가 굳이 거기에다가 끼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끼어드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방해를 합니다. 자, 분명히 자동성이 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는 방해를 하게 됩니다. 뭐 함으로써? 사고를 함으로써.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볼게요. 우리는 언어로 생각을 하죠. 맞죠?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오로지 우리의 자동성을 방해하는 것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화가 되어지면 그대로 둬야 하는데 그대로 두지를 않는다. 우리는 뭐 한다? 사고함으로써 방해한다. 우리는 뭐 한다?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자동성을 방해한다. 그러나 결국 잠재의식적인 마인드, 즉 자동성이 움직이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어라. 결론, 자동화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밖에 없다. 방해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다. 근데 뭐 해야 한다? 그냥 두어라. 라는 게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엄청 어렵죠? 3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등급 나누기 용이죠. 이런 거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를 가지고서 자꾸 내가 그룹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키워드 체킹하고 하면서 문맥의 흐름을 내가 찾아가는 훈련을 오히려 이런 어려운 지문을 갖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상대평가할 때는 이게 조금 더 심하기는 했었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을 상대적으로 갈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반드시 넣곤 했었습니다. 근데 절대평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너무 쉽다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시험이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럼 영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거를 버리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자, 오늘의 교훈 한번 가볼게요. 빈칸 이 있는 부분을 체킹하기 위해서 법부터 봤어. 결국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뭐를 했어야 됐어? 잠재의식적인 그리고 자동화되어진이라는 것을 찾았어야 됐었는데 앞에는 잠재의식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내용 상황을 봤을 때 자동성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자동성과 잠재의식을 여러분들이 이퀄로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동성을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사고함으로써 의식함으로써 의식보다 더 내면에 있는 게 잠재의식이죠. 잠재의식이라는 거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잠재의식이라는 그 뜻을 깊이 기억을 했다라면 아 여기가 이제 반대가 되는 개념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었을 거고 결국에는 자동성까지 끌고 왔을 때 계속 반복해서 어떤 단어가 보여야 돼요? 방해한다라는 표현이 보여야 되고 잠재의식과 반대되는 thinking이 나왔으므로 이것도 당연히 언급이 됐어야 됐었겠죠. 그래서 방해하다와 사고를 함으로써 방해하다라는 1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빈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40번 문제 어렵지가 않았어. 이거 가장 우리 유형편에서도 최근에 했었거든. 이 문단 요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얘를 정확하게 봐서
맞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나에게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그건 무슨 얘기다? 빈칸 앞에 또는 뒤에 주체자 또는 얘의 수식을 받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로 했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학부생들이 were asked to 무엇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도록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가 나왔다. 맞죠? 목적이다. 여러분들 빨리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거 뭐예요? 실험했다라는 얘기죠. 학부생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험을 했을 때 그 방법이 뭐였어? 동시 작업을 하는 거였었고 그 동시 작업을 했을 때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부터가 뭐가 되는 거야? 실험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너무 최근에 했었던 거. 실험의 조건은 어디에 있다? 앞부분에 조건이 있다. 답은 A의 답은 앞에 있을 것이고 자 B번은 어디 있을 것이다. 뒤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요거 근처에서 A를 찾아야 해. 알겠죠? 그리고 그것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근데 뭐 할 수 있는 능력? 암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뒤에서 또 찾아줘야 해.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을 봤을 때 연구자들이가 나오죠. 자, 연구자들이가 이제 주어고요. 그 다음에 데리고 왔죠. 28명의 학부생을 데리고 온 다음에 and asked them to 그들에게 요청했죠. 암기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근데 그것에 대한 뭐가 나왔어? 목적이 나왔네.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뭐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인지 아닌지. 즉 주의 산만이 그들의 암기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동시 작업을 하도록 시켰다, 요청했다 라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동시 작업을 하는 목적이 distraction에서 나왔으므로 답은 몇 번으로 갈린다? distracted에 해당되는 1번과 2번으로 갈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실험을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 기억을 못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되는데 자 뒷부분에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자 여기 보죠.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했을 때 9 to 26%가 뭐 했다? decline 감소했다가 나오고요. The decline was even more 그 감소는 언제 더 악화되었나면 한 다음에 뒤에까지 쭉 나오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decrease 나왔으니까 여기선 여러분들이 reduction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엄청 쉬웠죠? 40번에서 실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A와 B 중에서 어디가 조건이고 어디가 결과인지를 안다면 사실 위치상으로 충분히 고를 수 있고요. 우리 빈칸도 마찬가지였었어. 40번이 아니라 그 앞에 31번부터 34번까지의 빈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빈칸 앞뒤 상황에서 주체자와 그다음에 그것의 수식을 받는 대상자 그리고 조건절과 주절 등등의 여부를 따져서 내가 뭐를 찾아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에밀리 쌤은 하고 빈칸이 쳐져 있으면 빨리 문장 속에서 에밀리 쌤은 뭐하고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에밀리 쌤이라는 단어가 중요했어.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었던 이 34번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automated가 제일 중요했었던 거였죠. 그러면 automated 했을 때의 우리의 반응을 살폈어야 했던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 automated에 해당되는 이 단어들 근처에서 봤어야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어려웠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 앞에 있는 문장에 subconscious를 간과하면 안 됐었던 문제였었죠. subconscious를 통해서 그룹핑을 할 수 있었어야 됐었고 그거와 대조적인 단어를 찾아서 반복되는 interfere와 disrupt를 가지고 데미지까지 왔어야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 특강을 할 때에는 수능 특강 에브리데이가 하루 휴가
18강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수능 특강 에브리데이가 유형편까지 어제 끝났으니까 내일 밤까지 여러분들의 주제 소제편 18강의 1번과 2번 문제 정독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수요일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 동안 잘 재점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2016년하고 2017년 문제도 풀 수 있도록 기출 문제를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2016년과 2017년 특히 내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길 바라고요. 가장 위험한 건 누군가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더라 해가지고 긴급하게 시험 때 그렇게 풀었다가는 여러분들 완전 망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34번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3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날리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의 방법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한 방법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4월달 모의고사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